OCASK라고 하는 요 특수한 강판을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은 오늘 가져온 대박주와 두산 에너빌리티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히려 두산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자, 미국의 특수강 생산 거점을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2천억을 이미 투자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거점이 있고 원전 관련된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대박주.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이제 기존에 많이 좀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이제 원전 기업들의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뭐 탈원전을 걱정을 하는 우리나라 대선, 정치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에 대한 목소리도 있고, 결국은 그냥 많이 올라서 팔았다에 대한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적으로 이 원전이라는 모멘텀이 계속 될 것인가, 아니면 뭐 기존의 흐름대로 갈 건데 뭐 다른 대장주가 나타날 것인가, 이런 생산적인 사실 생각을 우리가 안 할래야 뭐 안 할 수가 없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탈원전에도 끄떡없는 SMR 원전 대장주를 공략하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탈원전, 뭐 감원전, 뭐 지금 생각보다 원전 수주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결론적으로는 리스크가 적은 그리고 상승 포텐셜이 높은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이제 최근에 좀 기조였고, 요 흐름대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 오늘의 대박주 한번 더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오늘 영상 좀 되게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짜배기 정보들만 챙겨가실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들 받아가시고요. 영상 중반에 공부방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중반에 공부방 참여 방법, 마지막에 대박주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표인데요. 이런 흐름이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GPU를 개발을 하게 됐을 때 어떤 흐름을 갔는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GPU라는 차세대 어떤 칩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HBM 제조사가 누구냐? 바로 SK 하이닉스다.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죠? 여기에 들어가는 소부장 누가 있느냐? 한미반도체의 TC본도가 있었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HBM 다음은 뭔데? 뭐 CXL도 올랐고요. 소캠도 올랐고요.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뭐 D램도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흐름들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올랐고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HBM 회사가 수혜를 받게 되는 거고, 얘네도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얘네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상승 포텐셜이 더 높은 종목으로 낙수 효과, 안마, 둘, 이런 식으로 수급이 옮겨간다라는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형 원전 SMR이 먼저 갔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뭐 현대건설 이런 식으로 해서 팀코리아가 먼저 갔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기서 주목받지 못한 나머지 기업들, 원전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업들, 내지는 이 원전 수주 따오면 누가 지을 건데? 건설. 그리고 결국은 이거 왜 하는 건데? 전력 때문이지? 그러면 전력을 깔려면 뭐 전선도 필요할 거고 전력 설비도 필요할 거잖아. 그러니까 전력주, 건설주까지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현대건설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들의 낙폭은 꽤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단 컸지만, 최근에 반등을 했었던 기업들은 오히려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고 추가 상승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자, 그러면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제는 어쨌든 유력 후보긴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원전 안전 규제를 강화를 하겠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뭐가 나왔냐면 정책 공약집이 나왔어요. 여기서 조금은 이거 원전 우리나라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투자자들한테 좀 들어갔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요, 신규 원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신규 원전이 늘어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노후 원전 단계적으로 폐로 정리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난 대선과는 다르지 않다.
감원전 그대로다. 탈원전은 아니지만 원전을 줄이겠다. 이거 대선 토론 보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뭐냐면 신한울 3호기가 건설이 재개가 됐는데 이 부분도 안전 규제로 인해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수출할 때도 결국은 이 부분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그냥 기분 탓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이 공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현 정부가 진행 중인 원전 산업에 대한 전방위 정책 지원이 빠졌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전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감원전 한다 그러죠.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를 필두로 이제는 팀코리아가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정부 지원 내용이 빠졌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팀코리아가 생각보다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2050년 탄소 중립을 한다라고 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지금 원전 철석까지 믿고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여기 정책 지원이 빠져 있다 그래서 정책을 안 한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든지 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제는 원전의 흐름 자체가 국내 원전 그리고 유럽 쪽 원전보다는 이 미국 쪽 원전 수주 쪽으로 흐름이 넘어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어쨌든 체코 원전 수주 서명도 있고요. 체코를 필두로 추가적으로 유럽 수주를 따내려고 했는데 지금 유럽이 자체적으로 원전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보다 저렴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팀코리아가 끼어 들어가려면 사실 정부의 지원을 받아도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미국은 어쨌든 미국 가서 사업만 하면 허가를 내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팀코리아의 방향이 유럽이 아니라 미국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적으로 우리나라도 신한울 3호기 재개를 했는데 이게 취소될 수도 있겠다는 예상도 있는 거고 자 결국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대형 원전, 소형 모듈 원전 이런 거 전부 다 싹 합치면 1653조인데 이거를 공략하기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지금까지는 1653조에 대한 시장 반영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면 1000조 원어치, 500조 원어치도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극단적인 상황을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니까 원전 유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락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적으로는 대선 결과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건설주 내지는 뭐 전력주 내지는 뭐 철강주 원전 안에 들어가는 이 소부장 가장 이 밸류체인의 마지막에 있는 섹터는 오히려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은 어쨌든 요쪽은 하락분밖에 없으니 상승분이 적으니 상승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요렇게 올랐다가 사실 요거 떨어진 거죠. 그럼 요만큼은 상승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맨 아래에 있는 기업들은 계속 주가가 빌빌 기다가 최근에 요만큼 올라왔으니까 사실 본전도 안 됐으니까 계속해서 요만큼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손익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 원전 SMR 쪽을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건설, 전력, 철강 이런 쪽을 공략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원전주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게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키워드는 원전 그리고 미국, 유럽 쪽에 거점이 있는 철강, 전력 내지는 이런 건설주들의 흐름으로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대선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이런 흐름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대선 종료라고 해봐야 사실 일주일 정도인데 사실 일주일 동안 한 번 꼬꾸라지면 계속해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원전에 대한 중요성, 원전 수출에 대한 중요성은 여전히 이견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입하기에는 분명히 조심스러운 구간이에요. 보유자들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되기도 하겠죠.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수급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원전이라는 굵직한 테마 안에서 버텨주고 있는 그 섹터를 공략을 해주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요, 바로 철강 관련주입니다. 원전의 철강의 어느 부분이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필요한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핵 원료를 운반할 때 부식되지 않는 튼튼한 강판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핵 폐기물이 나오면 그냥 땅바닥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핵 폐기물을 받는 그 바구니, 바스켓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 반드시 특수한 강판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CASK라고 하는 이 특수한 강판을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은 오늘 가져온 대박주와 두산 에너빌리티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히려 두산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자, 미국의 특수강 생산 거점을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2천억을 이미 투자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거점이 있고 원전 관련된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대박주 어느 기업인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영상 중반에 여러분들한테 공부방 참여 방법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공부방 참여 방법 말씀 간략하게 드리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가 뭔데 주식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렇게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인증을 해준 이렇게 회장님 도장도 찍혀져 있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그런 아무나 얘기하는 그런 가짜 전문가는 아니고요. 실제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에 관련된 향후 흐름들 그리고 시장 분석, 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영상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도권 금융회사 투자자문사에 다니다가 최근에 좀 퇴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연락처로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이렇게 돈을 받거나 그런 방이 아니고요.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그리고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거 저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나눠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료 주식 공부방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좀 회사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유료로 바뀌어도 이상한 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유료로 그럼 바뀌면 뭐 그때 가서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 영상, 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뭐라 말씀드렸죠? 구독이랑 좋아요만 반드시 좀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 왜 이런 걸 또 운영을 하니? 너가 매매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채널이 좀 많이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많이 좀 성장을 해줘야 제가 시장에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프로라는 사람을, 저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장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 많이 받아가서 좋은 거고, 저도 정보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제가 나 이거 봐라,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고급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여해주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함께 저는 채널을 키우고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에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박주는 바로 세아베스틸 지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바로 전날에 사실 공유해 드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할게요. CASK 제작 경험을 갖춘 회사는 세아베스틸, 두산 에너빌리티 두 곳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택이 논의를 했다는 자체만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수원 쪽에 요 CASK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코리아로서 미국을 공략할 때 미국 거점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세아베스틸의 특수 강판이 팀 코리아 원전의 주된 강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트럼프가 미국 원전에 그리고 원전 확충을 계속해서 늘리려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핵 연료 공급망을 미국에서 자급자족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방산 그리고 핵 연료가 분명히 필요하겠죠. 수입 굳이 하지 말아라.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짓고 우리가 자급자족하면 쓸데없는 돈 안 쓰지 않냐. 그래서 결국은 이 핵 연료 공급망에도 세아베스틸 지주의 CASK가 수주를 따낼 수가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최근에 철강 관련해서 트럼프 관세가 굉장히 폭탄을 많이 맞았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본다면 미국 거점을 먼저 들어갔어요. 트럼프가 가장 먼저 관세를 부과했던 곳이 철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철강 회사가 미국으로 넘어가느라 관세 폭탄을 가장 먼저 많이 맞아서 주가가 굉장히 바닥에 위치되어 있는데 결국은 매를 먼저 맞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매를 먼저 맞았으니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시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아베스틸 지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럼 세아베스틸 지주 차트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구간이 요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 라인을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가가 여기까지 하방까지 열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상승 이후에 주가가 어쨌든 소폭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승 흐름을 요 지지를 그리고 요 지지를 계속해서 받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현재도 진입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세 여파로 주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었던 기업이에요. 2024년서부터 해가지고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원사이드하게 사실 하락을 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급속도로 V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착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당장 내일부터 쓸어 담아라 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21,000원을 지지를 받는 선에서 물량을 잡아가게 되면 상방이 3만원까지 열려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상방으로 한 40% 정도 열려져 있는 현재 매력적인 구간이 있다라고도 소개를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세아베스틸 지주의 최종 목표가는 일단 3만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한 26,000원 정도 부근을 한번 보자. 보수적으로는 26,000원 부근 요 박스권에 계속해서 저항을 맞았었던 요 라인 26,000원 한번 1차적으로 보셔라. 최종적으로는 3만원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어제도 말씀을 동일하게 드렸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뭐 입만 아픈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지주사들이 여러분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세아베스틸 지주입니다. 여기도 지주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한 수혜도 분명히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원전 관련된 섹터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철강 섹터예요. 그래서 철강 관련된 관세 부분이 어쨌든 하나둘씩 해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철강에 대한 업종 회복 기대감도 있겠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원전 쪽도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원전 어쨌든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면 틀림이 없어요. 대선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략하기에는 철강에 대한 업황 기대감, 업황 회복 기대감, 그리고 원전, 그리고 충분히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미국 법인까지 보유하고 있는 세아베스티를 한 번씩 꼭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아베스티는 뭐 어제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또 설명하면은 또 입만 아프고 여러분들 또 귀 아프니까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아베스티 지주도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공부방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익 실현 뭐 순환이 나오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뭐 타격이 적다. 왜? 결국 이런 얘기도 했죠. 원전 제약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이재명 유력 후보의 발언에 의해서 나왔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요. 세아베스티 지주도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렇죠. 네오셈도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거든요. 10,000원 돌파하니까 11,000원까지 바로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돌파를 못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량 소화 구간인데 이제 좀 쉽지 않겠다. 중장기적인 흐름도 염두는 하셔야겠다. 그래서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하셔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일매일 모든 종목을 다뤄드리진 않고요. 이제 오늘 세아베스티 지주 말씀드렸을 때 내일 뭐 특이사항이 없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특이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뭐 중요한 뉴스가 나왔을 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4,500원 이탈 시 4,150원까지 급속도로 하락할 수가 있겠다. 이게 램테크놀로지였거든요. 마찬가지로 그쵸? 4,150원까지 급속도로 이렇게 하락한 모습이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략할 때 이게 좀 공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제 공부방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돈 받거나 이러는 방 아니니까요. 언제든지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되겠고, 제가 이 방을 운영하는 이유가요. 어떻게 본다면 구독자 이벤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또 채널도 작고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현금 이벤트, 뭐 경품 이벤트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고, 특히나 오늘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내일 갑자기 뭐 이재명 후보가 나와가지고 아니다, 이거 나 공약 바꿀게, 탈원전 안 하고 나 원전 강화할게, 이러면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허투루 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거. 그럼 내용이 내일 바뀌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일 뭐 흐름이 바뀌면 여러분들한테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바뀌는 내용으로. 그래서 가장 최신 버전의 박프로의 관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남겨놓으시면 되겠고, 요거 제가 댓글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도 한 가지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요 방 들어오실 수 있는데, 문자를 웬만하면 남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요거 남겨놓으시면 여기서는 뭐 급등 예상 종목이라든지 뭐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드리는데, 이제 댓글에다가 오픈된 링크에 걸어놓으면 사실 이거는 그래요. 제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저도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들어온 정보들을 모으고 모아서 공유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정보를 오픈된 곳에다가 공유를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공부방은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운영하는 방이기 때문에 공부방 링크 정도는 제가 댓글에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 놓으시고 여러분들 급등 예상 종목들까지 함께 꼭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앞으로 원전 흐름 분명히 긍정적이겠지만은 한번 사실 꺾이면 사람 마음에 불신이 생기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 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막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박프로 옆에 함께 꼭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곁에 최대한 찰싹 한번 좀 달라붙어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영상을 마무리하고 내일은 좀 더 나은,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FOMC 회의록 공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토대로 공부방에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지금 들어오셔서 내일 함께 시장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24-5432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